차가워 너무나 서두시려 너무나 이빨이 너무 시려 냉면 가슴이 너무 시려 냉면 연락에 지지고 볶고 지지고 흔들어주고 또 지지고 또 볶고 두 번 튕겼다가 후드럭 패고 중화반전 중국에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자장면 한 그릇 7,000원, 삼겹살 1인분에 2만 원. 우리 앞에 놓인 가격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보기도 무섭고 외식하기도 무섭습니다. 추석도 코앞인데 물가는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언제까지 오를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경제학과 교수님 화상으로 연결해 볼게요. 교수님 나와 계시죠? 소심한 취미가 발생할 수 있사오니 각별한 주의. 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잘 예. 들리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저희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종합 포털 참 가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많이 찾는 8개 외식 품목이 가격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많게는 10% 이상 오른 품목들이 있었는데 한 해 사이에 10% 오른 거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가격이 왜 이렇게 한 해 사이에 많이 오른 걸까요? 기본적으로 그 팬데믹 이후에 그 시장 상황을 보면 이제 그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수요는 이제 많이 회복을 하고 수요가 증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급이 이제 거기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물가가 계속 이제 오르고 있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더구나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외식 같은 경우에는 그 외식 가격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우선 뭐 식재료 가격부터 그 농수산물이 공급 불안정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예. 그리고 또 뭐 임대료라든지 또 개인 어떤 인건비 뭐 이런 등등의 비용들이 오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외식 가격이 상승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은 어떻게 보면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이 외식 가격이 너무 오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예. 전반적으로 수익을 형성하는 많은 그러한 그 비용 상승의 원인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서울 지역 8개 외식 품목 가격 변화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항목을 보면 뭐 자장면은 물론이고 비빔밥, 칼국수, 김밥, 백반 이런 거 서민들이 정말 즐겨 찾는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이 바로 자장면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6,300원이었는데 1년 뒤에 6,992원, 그러니까 거의 7,000원에 육박한 거거든요. 어느새 자장면 한 그릇이 7,000원이 된 걸까요?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린 그 식재료 가격 그 원가 상승이 이제 그 중요한 어떤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제 자장면이라든지 이러한 그 외식 품목의 특성을 보면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그러한 이제 외식 품목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사실 수요에 있어서도 그 품목상 소비자들이 이 가격이 많이 올라도 그만큼 이제 수요량을 많이 줄이는데 좀 덜 작용하는 그런 품목들이 있는 거죠. 예.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탄력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소비자들은 자장면을 평소에 이제 즐겨 먹고 하다 보니까 이 가격 인상에 대해서 좀 더 그 어떤 둔감한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자장면 가격이 이렇게 10% 이상으로 크게 오르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도 이런 가격 부담을 가격 부담을 생각해서 예. 아무래도 이제 소비를 더 크게 늘려나가기는 어려울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럼 품목 중에 그 냉면에 삼겹살 고기 싸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그런데 삼겹살 먹고 냉면 한 그릇 먹고 하면은 1인용 식사 가격이 거의 3만 원에 육박하더라고요. 삼겹살 가격은 왜 오른 걸까요? 삼겹살 가격은 이제 보통 이제 육류 가격 원가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데 예. 사실 최근에는 육류가 조금 가격이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삼겹살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자장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즐겨 먹는 그런 이제 식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가격 상승에 비해서 그 수요량이 줄어드는 그 반응하는 것이 좀 더딘 측면이 있고 그리고 삼겹살은 이제 보통 그 소고기보다는 좀 더 저렴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예. 가격이 조금 더 오르더라도 이 다른 어떤 대체 그런 그 육류 식품보다는 조금 더 소비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특징도 있는 것이죠. 메뉴판 보면 한 번 오른 가격이 또 떨어지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전문가분들도 이제 다시 내리기 힘들다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물가가 안정되면 더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왜 어렵다고 보십니까? 뭐 외식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그 원가 상승의 부담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지금 고물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외식 사업자도 예전보다는 더 많은 그런 소득을 창출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동기가 있게 되죠. 그리고 보통 이제 가격은 이렇게 경직성을 보이는데 가격의 경직성의 원인은 사실 여러 가지지만 일단 이렇게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 가격의 상승이 고착화가 되면 예. 사실은 뭐 소비자들이나 또는 뭐 공급자들이나 지난번에 그렇게 올랐던 그 가격선에서 계속 그렇게 어떤 뭐 이제 거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원가가 많이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가격이 내려갈 그 요인이 정말 상당히 큰 어떤 그런 영향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면 그때 조금은 뭐 이제 올라가는 것이 좀 주춤할 수는 있어도 예. 기본적으로 가격 자체가 그 전보다 내려가는 것은 상당히 좀 드물게 보이는 거죠. 네. 예. 음식 가격이 오르면 사 먹는 소비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원재료가 오른 만큼 가격도 오르니까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서요. 음식 가격이 올라도 자영업자들은 힘들다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가격이 오르면 이게 이제 그 수요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사실은 가격이 높아서 매출액이 올라갈 수 있지만 사실 매출액은 이 가격에서 얼만큼 팔았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요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많이 매출을 못하게 되죠. 예.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매출액이라는 것이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크게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오히려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이때 소비자들이 상당히 이제 수요량을 줄이게 되면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을 보고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말이네요. 일명 그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소비자들이 이제 가격 부담을 생각해서 이제 소비를 줄이게 되면 사실 이런 그 외식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매출액이 전보다 더 확대되기보다는 오히려 예. 좀 더 축소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거 하나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추석을 앞두고 마트를 방문해서 물가 동향을 점검하기도 했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추석 장바구니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큰 틀에서 안정됐다는 말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보통 이제 그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그 성수 품목들이 있습니다. 뭐 예. 대체로 그 뭐 수산물, 그다음에 그 농축수산물, 뭐 육류, 그리고 뭐 과일 뭐 등등 이런 품목들인데요. 사실 이런 품목들이 이제 공급이 안정적이어야만 그래야 이제 수급 안정에 따라서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데 사실 뭐 그 수산물의 경우에도 요즘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그 수산물의 가격이 좀 오르고 있고 하지만 저 육류는 조금 이제 그 안정세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성수 품목들을 놓고 봤을 때 예. 전반적으로 작년 추석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가격이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품목별로
좀 이제 가격이 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내린 거에 대해서 체감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물가가 비싼 것을 더 크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가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좀 물가가 부담스럽고 비싸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정부가 물가 안정시킨다고 비축 물량 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는 그렇게 낮지 않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관리를 해야 소비자들이 조금 더 물가가 안정됐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도 있고 정부는 그 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어떤 그 이 안정된 그 시장과 그런 경제를 위해서 이제 물가 안정에 이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예. 특히 이제 추석과 같이 뭐 이런 수요가 이제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시기에 더 물가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예. 사실 이제 이런 것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수급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그런 물량을 좀 더 많이 뭐 출고하도록 한다든지 예. 그리고 또 가격 할인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죠. 예. 지금 한 670억 원 예산을 들여서 그 추석 성수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통시장에서 산다든지 이런 어떤 특별한 그 추석 상품의 그 가격을 좀 할인해주는 이제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정책을 하지 않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는 전반적으로 팬데믹 이후에 고물가에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어떤 추석이라든지 설, 명절 어떤 특별한 시기만이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서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품목들의 가격 안정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절을 앞두고는 항상 물가가 들썩였었고 올해도 어김없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좀 서민 지갑 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건 추석 이후입니다. 뭐 국제유가도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전기 가스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기사들도 계속 전해지고 있고 하반기 경제 전망이 좀 어두운 것 같아서요. 혹시 그 중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요인이 있을지 추석 이후의 물가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되는 걸 보면 이제 한 2%대로 그 전년 동일 대비 상승률이 좀 주춤했다가 예. 최근 8월에 보면 이제 다시 3.4%로 좀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추석이 끼어 있는 3분기의 경우는 다른 그 분기에 비해서 약 한 25% 정도 더 그 소비 지출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 사실 이렇게 좀 계절적인 영향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또 물가도 좀 더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이제 올해 그 전반적인 물가를 보면 아직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그런 2%대에는 이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전망을 저는 좀 해보고요.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경제가 내년에는 좀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소비자들의 어떤 그 심리, 그 소비자 동향 지수에서도 이런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것도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이제 긍정적인 그런 뭐 신호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유가가 지금 불안정해서 계속 지금 국제 유가가 오름세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이 국제 유가 때문에 좀 그 어려움을 겪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정부는 이제 그 유류세 인하라든지 이런 뭐 지원 대책을 지금 뭐 발표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발표하기로는 이것을 또 연장해야 될지를 좀 고민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정부가 이런 추석 시즌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이 물가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총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시청자 여러분께 하루빨리 좀 물가가 안정됐다라는 소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최철 숙명여대 소비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